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근대주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를 그전에는 혼자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투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 투자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3개째 하고 있죠. 어디 하고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방배동 거는 제가 이제 임장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랑 이제 둘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 빌라 짓는 건 저희 직원들이랑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작한 이제 용산 거는 저희 이제 찐 수강생 분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각각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방배동 거는 총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돼요. 자기 자본은 1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30% 정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는 총 60억 정도 돼요. 사업 규모는. 그거는 이제 레버리지 다 땡기면 자본금이 한 12억, 13억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는 저는 한 25%인가 30%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직원들 그렇게 했고, 용산 거는 그래도 한 사업 규모가 한 수백억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강생분들 10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났을 때 대략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수익이 얼마나 나냐보다는 그냥 그 프로젝트 자체가 수익이 얼마나 나냐를 따지는 게 맞겠죠. 요거는 50억짜리인데 지금 한 65억에 내놨어요, 시장에. 그러면 이제 15억 차이겠죠. 그거를 이제 지분대로 가져가는 거고, 이제 강동구에 하면은 이제 60억짜리 사업인데 그걸 한 70억에 매각을 할 거예요. 그건 10억 차익이니까 그것도 이제 지분대로 가져가고, 용산 거는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진행되면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왜 개인 투자 안 하시고 공동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어요. 개인 투자랑 공동 투자 제가 둘 다 해봤잖아요. 둘 다 해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리스크 막 위험하지 않냐, 그걸 제일 먼저 따지잖아요. 근데 위험한 거를 극복할 때 결국에 그 오너십이 필요하거든요. 극복하는 오너십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인 것 같아요. 100%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했을 때 똥줄 타도 나 혼자 타고, 제일 많이 타고 깊게 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랑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어. 그게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둘이 한다? 그럼 일단 미루게 돼 있지. 쟤도 뭔가 생각이 있겠지. 뭐 이러니까 몰입을 하기에는 개인 투자가 제일 좋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공동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일단 저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죠. 하나를 큰 걸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도 했어. 근데 혼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나보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공동투자를 하면 좀 안정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황금대 너는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신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공동 투자를 하냐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인데, 자, 세 번째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예요.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개인 투자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했다가 망하면 혼자 다 망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를 좀 약간 분산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번째는 내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빠른 시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나 둘이 하나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경험치는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물론 혼자 하는 게 더 찐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공동 투자하고 내 돈이 일단 들어가는 순간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경험인데, 내가 똑같은 한정된 금액으로 이거를 하나를 하는 거랑 반으로 쪼개서 2개를 하는 거랑 했을 때 같은 시간 내에 내 경험치를 2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경험을 많이 쌓고 싶은 그런 니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해서 좀 많은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거죠. 어떻게 대표님은 그렇게 문제없이 계속 공동 투자를 잘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공동 투자를 쓸 때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사람이다. 그 사람 간의 싸움이라든가 갈등, 어쨌든 돈이 섞이게 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완화하기 위해서는 룰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좀 세팅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공동 투자를 할 때 모든 룰을 다 문서화를 합니다. 각자의 인감 도장을 찍고, 우리 공동 투자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룰대로 한다, 이렇게 다 사전에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하나의 키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누가 잡는 게 맞아요?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를 할 때 의사결정권자를 또 정해야 돼요. 얼버무리는 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자를 한 명 정하는 게 좋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자가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동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니즈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분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해 하는 사람은 돈은 조금 넣고 내가 더 나서서 일을 할게,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지분이랑 비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는 거는 내가 꼭 돈을 많이 넣었다고 내가 모든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니자. 네. 나는 돈은 많아, 근데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나 너 믿어, 그리고 너가 의사결정 다 정해, 대신에
돈만 리스크 없게 수익 난 거 제대로 챙겨줘. 그걸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지분이 많아도 의사결정은 안 하겠죠. 다만 나는 건물은 좀 많이 지어봤어. 또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돈은 많이 없어. 그럼 내가 같이 투자는 하는데 대신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팔로우업은 내가 할게.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권자가 되겠죠. 그럼 그런 거 할 때 공동투자 약정서에 다 그런 걸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 걸 명시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은 돈은 넣는데 자기가 일은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돈은 적게 넣었지만 내가 다 막 상담도 하고 알아보고 다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뭔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만큼은 좀 어느 정도 좀 챙겨줘야겠죠. 그게 적절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적절한 금액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그래서 누구는 뭐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누구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0.5에서 1% 정도를 받아요. 예를 들어 땅값이 만약에 10억이다. 공사비도 10억이다. 그럼 사업비가 한 20억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1%면 2천, 0.5%면 1,000만 원.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달라지니까 그 정도는 좀 이제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럼 대표님 궁금한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도 이렇게 팀원한테 PM비를 주나요? 수익을 개런티하는 거는 또 PM이랑은 별개거든요. 수익을 확정해서 해주는 거는 또 확정 수익이라 그래서 또 별도의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PM이라는 거는 그냥 일을 하는 거지 수익이랑은 사실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PM 비용도 공투할 때는 사업 비용의 일부로 잡아두는 게 맞다. 결국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채무자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채무자는? 공동투자를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임장머신이랑 둘이 한다. 첫 번째는 10억이 필요한데 난 5억밖에 없어. 5억을 빌려야 되는데 임장머신한테 돈을 5억을 빌리는 거야.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을 쓸 때 내가 이 돈을 빌리는 목적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쓴다라고 명시를 하고 빌리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난 거에 50%를 줄게 라고 하고 나선 차용증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절세도 많이 되고 가장 깔끔하죠. 그러면 대출 받을 때 그냥 내가 대출 받는데 문제만 없으면 오케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씩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둘 다 대출 심사를 받아야 돼요. 나는 신용도가 좋은데 이 친구가 신불자야. 그러면 사실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신용도나 소득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가장 안전하고, 둘이서 자금을 출자해서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SPC라고 하는데, 새로운 이제 법인체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얘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대출 받고,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 받는데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해서 수익이 난다, 청산시켜서 출자했던 돈은 그대로 가져가고,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인에서 나한테 가져올 때는 배당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배당세를 내고 각각 지분대로 수익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공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많을 때는 법인을 하는 게 맞고, 굳이 법인을 하면은 세금을 많이 떼요. 버는 건 이만큼인데 세금을 이만큼 내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두세 명인데 마음이 맞는다, 그리고 다 신용도가 좋다, 그러면 셋 다 명의를 집어넣어서 그냥 공동투자를 해도 되죠. 공동투자는 가장 이상적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2명에서 4명이 딱 좋아요. 너무 많아버리면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좀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고요. 2명이면 사실은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2~3명이나 4명 정도면 그 정도 이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거는 원래 알던 사람끼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도 맞으면서 사고공도 좀 적고, 그 정도 인원이 제가 경험상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동투자를 요즘 많이 하는 추세예요. 땅값도 많이 올랐고 공사비도 올랐고, 근데 이제 뭐 소득은 그대로니까 공동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동투자 약정서나 문서화해서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부부가 아닌 이상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할 때는 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을 명확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투자를 했어, 내년 이맘때쯤 팔자, 이렇게 하면은 애매해질 수 있어요. 내년 이맘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투자를 했을 때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되면 팔자, 기간보다는 금액으로 좀 확정을 해서 엑시트를 좀 확실하게 해놓고, 왜냐면 그때 됐을 때 이 시장이 막 불장이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빨리 팔아서 또 딴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보다는 얼마가 되면 무조건 팔자라고 명시를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투든 개인 투자든 방법은 똑같아요. 본질적인 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